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신격과 상관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식신격의 의의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식신격은 순수한 식신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주로 상관격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상관격이 식신격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관격에 대한 이론을 아마 다음 시간까지 연장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한계성을 느끼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시간을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실례를 여러 가지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보다 명확한 그런 공부가 될 텐데, 그렇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런 예를 들기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 격국 용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저의 어떤 강의를 한 번쯤 들어주시는 것도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좀 지루하더라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고 할 때에는 메시지를 주시던가요, 또는 전화를 주셔도 제가 나름대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관격의 의의를 대략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상관격에 의해서 제일 먼저 상관격은 관을 극하는 작용을 한다. 이때 이 관은 정관성을 말합니다.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명에 있어서, 남자의 사주에 있어서는 자손이 되는데요, 그 자손을 극을 해요. 그러니까 자손이 극을 받으니까 그 자손에 대한 걱정, 또는 자손으로 인해서 속이 상하는 그런 면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어찌 보면은 제가 이 사주를 감명하면서 보면은 제일 가까운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게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일주라고 하는 기둥을 이루고 존재합니다. 자손은 시주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다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연주는 조상, 조부모, 또 월주는 부모 또는 형제 자매, 그리고 일가는 나 자신이 되고요, 일지는 배우자가 됩니다. 시주에는 자손이 놓이게 되죠. 이러한 육신들이 다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게 되는데요. 만일에 내 사주에서
어떤 이 상관이 들어와서 내 자녀에 해당하는 육친을 그걸 한다면 결국은 나에 의해서 나와 자녀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육친이 상생지리로 순환이 될 때 모두가 좋을 수 있는 것인데 어디 사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구성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제가 이 상관격을 말씀드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한다는 점, 그것이 한 가정에서 자녀와의 불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관이 전부 흉한작용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상관이 오히려 식신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설기작용입니다. 설기한다는 것은 기를 빼앗아 간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때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내 명조가, 내 사주가 태왕하다. 그럼 태왕하면은 기로 꽉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과부하가 걸려서요, 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상관이 있어서 나의 길을 잘 설계시켜 준다면 저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활동성,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기작용이 우선 길한 작용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상관은 재를 생하죠. 물론 식신도 재를 생합니다. 여기서 식신생재와 상관생재의 경우를 잠시 말씀드린다면, 식신생재의 경우는 바른 재물, 다시 말해서 어떤 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재, 그러한 깨끗한 재물을 생하는 것이 식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생재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바르게 올바른 재만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 재의 크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상관생재인 경우는 어찌 보면은 그저 법망에 걸리지 않는다면 많은 죄를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재물을 모으다 보면 법망에 저촉이 돼서 구치소도 갔다 오고, 또 요령껏 해서 그런 법망을 피했다고 하면 남모르게 큰 재물을 취한 형상이 돼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사회에서 돈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편재 성향은 굉장히 대접을 받겠죠. 그래서 상관생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를 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도박이 됐든 또는 투기가 됐든, 심지어는 밀수나 또는 어떤 부당한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사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상관생재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재물, 본인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재과는 후대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러한 재로 인해서 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그러한 형상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데서 우리는 바른 재물을 취해서 의식주를 나름대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한탕주의, 그러한 성향에 빠져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어떠한 재난이 따른다는 것. 그래서 이 상관이 재를 생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다익선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설사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재를 잃었다면 그 재를 베푸는 데에 또 인색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만 쓸 수 있다면 이 사회는 그리 어지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관생제가 됐더라도 거기에 관성을 또한 생하게 되기 때문에 바르게 그 재물을 활용해야 되고, 이 관성은 또 인수로까지 확장이 돼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상관생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로또를 산다든지 또는 뭐 코인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성향들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셔서 좋은 데 쓰시면 됩니다. 남을 돕는,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도움을 준다면 이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솔직히 저도 식신생제보다는 상관생제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흉제 한번 못 해봤고 또 상관생제 해보질 못해서 그리 뭐 앞으로 남은 여생도 그 이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재를 생한다고 하는 거 좋은 거죠. 좋은데 정당한 방법으로 생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상관격의 구성, 보통 우리 일반 내격은요, 일간대, 월지, 지장간, 암장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암장간에 있는 어떠한 육신이 천간으로 투출이 됐을 때 그것으로서 격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관격은 일간대 월지 암장간에 의한 구성은 일반 다른 내격과 같습니다. 그런데 연지나 일지나 시지 등에 의해서도 상관격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관격이 이렇게 연지나 일지, 시지 등에 의해서 구성될 때에는 사주가 태왕에서 상관을 용신으로 쓰게 되는 경우 그 용신에 의거해서 상관격이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관격은 진상관과
가상관으로 나눠집니다. 다른 내격의 경우는 그렇게 구분이 되질 않는데요. 이 진상관은 진짜 상관이다. 진상관. 이 진상관이 되고, 가상관은 상관격의 모습을 빌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상관일 때와 가상관일 때 용신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이 진상관일 때는 인수가 용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수가 식상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왕한상관을 그 왕한상관으로 인해서 신약해진 사주, 그게 진상관격인데, 인수가 있어서 왕한상관을 눌러줘야 합니다.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야 설기력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야 일간이 지탱을 하죠. 그래서 진상관격은 대체로 인수가 용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관격은 상관격으로서 왕하죠. 그러니까 왕하니까 이때는 관이 올 수도 없어요. 억강부약의 이치로서 이 가상관을 누르려 하고 관을 가져온다면 그 관은 내동댕이 쳐져요. 상관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 설기시켜야 되는데, 그 설기가 되는 것이 바로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관일 때 용신은 상관성이 되고요, 진상관일 때는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관격이다 해가지고 용신을 잘못 잡으면 인생에 부귀 빈천, 수의 생사, 수는 목숨, 수명의 생사, 죽고 산다. 그러니까 이 수의 생사가 이 용신에 의해서 인수용신을 쓰느냐 상관용신을 쓰느냐에 따라서 분기점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옛날 고서에 보면은 진상관격인데 운에서 상관운이 오면 엎친데 덮친격이 되어서 장수를 할 수도 없고 온갖 고난을 겪게 된다. 생사가 달렸다. 가상관격인데 상관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운에서 인수운이 왔다. 인수운이. 그러면은 그 인수는 용신이 되는 상관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역시 부귀빈천이나 수의 생사의 문제가 걸린다. 그래서 이 진상관과 가상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용신을 인수로 쓸 것이냐 상관으로 쓸 것이냐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 있어서 이것을 잘못한다면 엉뚱한 통변이 되어서 상담 의뢰자로부터 아니다, 맞지 않는다, 이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진상관하고 가상관 잘 알아두셔야 되고, 변화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본래가 진상관이었는데 변해서
가상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용신도 진상관일 땐 인수용신이었는데 가상관이 되면 상관용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관격이 변해서 진상관격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럴 때도 역시 용신의 변화가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우리가 또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수의 생사, 수명의 장단, 수요 장단, 이것이 이러한 상관의 변화에 의해서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정관을 극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진상관격과 가상관격, 또 진상관이 변해서 가상관이 되고 가상관이 변해서 진상관이 된다는 것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미룰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초반에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한계성을 느낀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 보다 상세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뭔가 아쉬운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상관격은 구성이 복잡하다. 이렇게 이루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우선 아시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